시장에 숨겨진 진주 같은 고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혜영 위원님의 고래인데요. 정혜영 위원님, 네. 이 시장 상황에 딱 맞는 고래 알려주세요. 네. 매수 시도를 계속 보내고 있는 클라우드 웨어를 좀 보겠습니다. 오, 네. 자, 이 종목 보면 추세가 잘 살아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추세가 전환된 상태에서 차트에서 말을 하듯이 밑에 보면 거래가 늘어나고 밑에 보면 투자 심리가 활성화되고 단기 지표가 우상으로 전환되고 7박자가 잘 맞으면서 추세가 전환된 상태인데 바로 위에 보면 이 매물대가 좀 보이죠? 이것은 이제 소화를 하려고 하면 거래가 연속 증가 현상을 보이느냐 이걸 잘 봐야 돼요. 현재 추세는 잘 살아있고 또 모든 지표는 일봉에서 단기를 보지만 주봉에서 중기를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이번 주 내일이죠. 내일 5주를 회복하면 다음 주부터 지지받고 대기업 문제 소화하면서 시공가 패턴 되겠죠. 월봉 상태를 잘 보시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달 내일 하면 다 주도 끝나고 월도 끝납니다. 이번 달에 아래꼬리 소음선이 발생되면 추세가 전환된 상태이기 때문에 횡보 등락을 보이면서 점유적 중장기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클라우드 에어를 알려주셨는데요. 중장기로 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이어서는 정홍주 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정홍주 위원님, 네. 이번에는 어떤 고래 준비하셨나요? 네, 포인트가 있을까요? 포인트 모바일은 제가 막매수, 막 줍줍, 네, 막 줍줍. 열심히 매수 그랬는데 이거 좀 달라요. 네. 그건 확인이 된 거고 네. 확인이 안 됐지만 이런 생각이죠. 과거에 제가 인성정보 한번 설명드렸던 거 설명 들어볼게요. 인성정보를 원격 진료에 대한 가능성을 미리 내다보고 했잖아요. 근데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맞추긴 맞췄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풍력인데 탄소 배출권이 지금 강세를 띠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풍력주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에너지가 부족해서 원전 3기를 또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탈원전 국가가.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고 내가 이제 어떤 운영을 한다면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라. 에너지 부족 현상 때문에. 그렇게 해서 풍력주에 대한 움직임도 좀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큰 틀은 이런 친환경 정책 관련주라는 개념에서 탄소 배출권과 에너지 부족 현상, 거기에 풍력주에 대한 관심권, 그래서 동국산업 계열의 풍력 발전 업체로서 풍력 발전기 핵심 품목인 윈드타워를 자체 기술로 생산 중에 있는 회사이고 풍력타워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1위 이런 것들이 좀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최근에 핵산 풍력단지에 대한 조정사업 본격화 기대감으로 주가의 강세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관심권에 둘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한번 원격 진로 인성 종목 예상처럼 풍력도 예상해보면서 차트 통해 보도록 했습니다. 지금 확인되진 위치는 아니지만은 일단 월봉 차트가 연속적 조정 이후에 첫 번째 양봉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탄소 배출 혹은 뭐 스마트 그리드 거기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한 번쯤 가진다고 한다면 이런 첫 번째 5개월 이평선 회복하는 이 달에 오늘 일봉의 첫 번째 5위선 회복 날 다시 한번 오늘부터 관심권을 둔다면 한 번쯤 주가의 강세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전저점, 이 거래 터졌던 저가를 깨지 않은 선에서 한번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노려본 전략은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종목명은 동국 SNC입니다. 다시 체크해 보세요. 정주 위원님의 고래 곧 알려드릴게요. 정주 위원님, 예. 기본에 충실한 고래 알려주세요. 예, 이번에도 역시 최대 주주가 대량 매집이 이뤄진 기업을 설명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 네. 요즘에는 또 추가적으로 자사주 매입까지 더 들어왔는데요. 네. 제가 예전부터 좀 바닥권에 있을 때 좀 관심을 가졌던 기업인데요. 세종텔레콤이라는 기업입니다. 요즘에 알뜰폰 같은 경우 사업이 순항하면서 실적이 좀 개선세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물류 사업까지도 최근 들어 확대하고 있죠. 뭐 당일 배송 얘기까지도 나오고요. 무엇보다 최근 들어 이제 누적적으로 이 회사가 이제 작년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거의 한 4천만 주에 가까운 매집이 이뤄진 상태에서 올해 지금 자사주 매입 최근 1개월 동안 430만 주 가까이 자사주 취득 결정을 했거든요. 지금 410만 주 이상 들어왔습니다. 자사주 매입 다 들어온 거죠. 그만큼 자사주 매입이 끝나고 나서 주가는 또 움직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세종텔레콤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 싹3 기법대로 보면 예전에 721선 돌파 지지받았던 시점이 2020년도 그 당시 11월 달이죠. 제가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기울였어요. 그때 당시 최대 주주가
대량으로 자꾸 주식을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4천만 주 가까이 매집이 이뤄진 상태에서 예전에는 2021년도 3월 달에 한번 또 큰 랠리가 나왔죠. 그리고 기간 조정 충분히 거치고 나서 지금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최근 1개월 동안 410만 주에 가까운 매수가 들어왔죠. 그리고 누적적으로 봐도 지금 기타 법인 쪽의 수급을 보면 4,430만 주 가까이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죠.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로컬 5G 사업을 진행을 할 예정이다 보니까 역시 세종텔레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중요한 역시 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로컬 5G 재료와 함께 물류 사업 플러스 그리고 블록체인 이제 부산 쪽에 사업 특구로도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사업까지도 같이 하고 있고요. 이 페이스북 쪽이랑도 예전에 만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재료도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세종텔레콤 월봉 차트를 보면 이번 달 장기 20개월 이평선이 60개월 이평선을 돌파를 시도하려고 하는 골든 크로스가 이제 다음 달 정도면 임박돼 있죠. 그래서 중장기 이평선은 아직 밀집 상태에서 MACD가 이제 막 0을 돌파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것 같습니다. 최대 주주랑 자사주매 이미 잔뜩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거래량이 언제 늘어나느냐 그 부분만 체크 포인트로 보시면서 매매 이어나가시면 수익을 가져다 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세종텔레콤은 믿을 만한 또 수급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최대 주주와 또 자사주가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화면 통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